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라라 영주 시간에 송영주. 한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라리가를 전문으로 해설을 했고요. 한우준 해설위원이 네, 전 이제 세리아를 주로 이제 거기 경기에서 스포티비에서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 나보다 더 버벅거리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긴장돼가지고 저 영주도 송영주 위원과 함께 하게 돼가지고 좀 긴장이 돼가지고. 네. 아니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나이 보고 겁먹어. 나 그냥 동네 형이라니까. 네, 그래서 새롭게 같이 하게 돼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으나 굳이 바꿔야 되냐는 노피디의 얘기에 따라서 라라 영주로 그냥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라리가와 세리아, 그래서 라라 영주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름이 중요한 거요? 제가 잘 아는 형은 축구장에 라이브 하다가 찬스죠? 이걸로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추억님 안녕하세요. 영주 형 결국 레시포드 오는 건가요? 우주의 기운이 레시포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진짜 니코가 스노우볼을 돌렸죠? 맞습니다. 네, 니코의 나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루이스 디아스가 왔으면 좋겠는데 영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레시포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라서 네. 레시포드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레시포드가 선발보다는 그냥 백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백업 영입하는데 4천만 파운드 이상 쓴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뭐 레시포드가 한 시즌에 30골 넣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좋은 영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루이스 디아스가 사고 쳤다고. 왜 그랬대?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냥 저도 그 인터넷 기사로 봤는데 네. 루이스 디아스가 디오고 조타 장례식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대요. 비행기 편이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편이. 제 시간에 가기가 어려웠대요. 음. 그러면은 추모 시간을 자기 혼자 가졌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플루언서 파티가 가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부비부비하는 바람에 좀 난리가 났죠. 맞습니다. 그리고 욕 들어도 쌉니다. 이런 행동은. 네, 한국의 버스님 안녕하십니까? 우주의 기운인 레시포드를 묶고 더블로 산초도 가시죠, 형님. 얘가 이렇다니까. 내가 여기서 한 발 물러나잖아. 네. 레시포드하고 싸워야 돼. 여기서 한 발 더 한 발 물러나면 레시포드 묶고 산초 묶고 가로넣쳐 가시죠. 오늘 안토니 가시죠. 막 이런다니까. 한국의 퍼거스님은 제 라이브 때도 이렇게 와주셔서 네.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한국의 버스님께서 라이브 참가율이 굉장히 높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네. 여하튼 저희가 이제 같이 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뭐 한우준 위원님도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내 코가 석자긴 합니다. 네. 저도 댓글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일단 한우준 위원은 스포티비에서 세리아 위주로 중계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여요. 저 사실 좀 동안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말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젊어 보인다니까 바로 동안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97년생 29살이고요. 아직 30살이 안 됐네. 내년에 30입니다. 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본 나이구만. 근데 제가 또 축구 선수 출신이어서 오. 생각보다 레슨말을 조금 많이 받긴 했습니다. 네. 맞아. 축구 선수 출신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디서 뛰었죠 마지막엔?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처음에 한양대학교를 진학해서 대학교 2년까지 있다가 K3 이제 중랑축구단이랑 고양시민축구단 네, 가서 뛰다가 홍콩이랑 말레이시아 가서 넘어가서 이제 프로 입단 테스트를 보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게 되면서 용병 선수와 계약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은퇴를 하자, 군대를 가자 해가서 바로 은퇴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야 미스터강 아들뻘 아니야. 나 이런 아들 두지 않았어 아직. 배일장 21살 차 아니야. 20살 차이야. 이게 한 살 차이가 얼마나 큰데. 엄청 크죠. 네. 준이 형한테는 아들뻘이지. 나한테는 조카뻘이야 아직. 뭐 조카가 더 멀지 잠깐만. 동생뻘이야. 이 사람들이 진짜. 코로나가 사람 인생을 많이 바꿔놨어. 그렇죠. 그렇죠. 특히 운동선수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었죠. 그때. 사실 그때 뭐 홍콩이나 거기 가서 선수 생활 이어나가려고 했을 때 그런 전염병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런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겠네요. 조금 더 오래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좀 K리그 얘기도 조금은 있었어가지고 네, 아마 선수 생활을 좀 더 오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축구를 언제 시작했어요? 저는 시작을 한 거는 이제 차범근 축구교실이라고 오! 네, 그 동부이천동에 있는 네. 차범근 축구교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그 당시에 스타는 누구야? 저 이제 그 지금 전북현대 골키퍼를 보고 있는 송범근 골키퍼가 저랑 같이 했었는데 아마 아, 송범근 같이 골키퍼는 했다고? 네, 그 팀에서 저랑 같이 했는데 송범근 골키퍼는 저를 모를 거예요. 음. 저는 뭐 워낙 이제 또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네. 계속 얘기하면 아는 척하게 돼 있어. 네, 그 다목적 팀이라고 있었는데 그 다목적 팀에서 같이 했었었죠. 그때도 워낙 키가 컸어가지고 독보적으로 송범근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외웠었고.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축구를 시작할 때 네. 누구를 동경하면서 시작했을까? 저 첫 시장은 사실 이제 박주영 선수. 아. 네, FS서울 그때 입단 딱 했을 때인데 2005년 시즌이죠. 네, 그때 딱 박주영 선수를 보고 와 이건 이렇게 축구를 잘할 수가 있구나. 막 제가 봤을 때는 막 키가 엄청 크지도 않고 몸도 막 엄청 그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도 아닌데 굉장히 드리블로 유연하게 선수 포백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해서 제가 박주영 선수를 보고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 박주영은 뭐 축구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레프트백이었다면서요? 사실은 초등학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축구부로 딱 들어가서 축구를 시작할 때는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봤어요. 그치. 네. 제가 또 왼발잡이고 해서 그때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이제 왼발잡이가 2명밖에 없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스트라이커를 보고 이제 또 한 명 왼쪽 왼발 이제 쓰는 친구는 이제 왼쪽 윙을 봤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축구를 하면서 점점 좀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포지션에 스트라이커, 뭐 윙, 미들필더, 수비형 미들필더, 풀백까지 이렇게 내려온 케이스여서 그 축구 잘하는 애들이 원래는 중앙에서 시작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못할수록 측면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약간 제가 네. 그 우리나라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윙어를 보면서 성장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측면에서 윙어나 윙포워드로 뛰는 경우도 많긴 많잖아요. 그렇죠. 아, 참 어떻게 보면은 29살에 인생을 다양하게 경험한 거네요. 네, 그렇죠. 좀 많이 해외도 갔다 오고 축구 생활도 오래 했죠. 그렇죠. 한 13년 정도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로우님께서 풀백이 그렇다죠? 못하면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좀 있어. 이주원이 라이트백이었거든. 걔가 라이트백으로 밀린 거야. 내가 보기에. 그러셨구나. 네. 미드필더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신빙성이 좀 있긴 있어. 주원이 보니까. 네. 뉴진스 한이조아님께서 영준님 하비게라 어떤 선수인가요? 하비게라는 이제 발렌시아의 중앙 미드필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박투박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비게라를 소유한 팀들은 하비게라를 쓰기 나름이긴 하지만 워낙에 잘 뛰는 선수고 많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열심히 전방에 가서 날려. 그러니까 결정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팅 기회를 나름대로 잘 포착하는데 슈팅이 정확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하비게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메뉴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런 유형의 선수들 좋아하는 감독들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뛰고 부딪혀주고 이런 유형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여하튼 오늘 한호준 위원과 함께 라라 영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라 영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주형 한국 중국 중계는 또 영주 TV에서 하시나요? 초영님께서 물어봤는데 하게 된다면 후반전부터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원투펀치에서는 이 동아시안컵 한국 중국 경기는 생중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중국 경기 보고 홍콩전, 일본전은 따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딱 보시다가 그렇죠. 한국 중국 경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시간 타이밍이 딱 맞네요. 네. 다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월요일 7시 하지만 다 계획에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피파 클럽 월드컵 8강이 펼쳐졌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4강팀이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 4경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요? 저는 일단은 풀 경기를 챙겨본 건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풀로 한번 챙겨봤었었는데, 아, 역시 최강 팀들의 빅매치업답게 정말 뭐 팀적으로 뭐 전술적인 변화 뭐 이런 것도 좋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개개인 선수들의 기량 자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볼을 지켜내고 탈압박을 해낸 다음에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정말 너무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1시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경기는 라이브로 모두 보긴 했는데 이 경기에서 퇴장이 2명 나오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무시하라 선수 부상. 아, 이게 너무 컸죠. 너무 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부상이 종아리뼈 골절과 발목 네. 탈구라고 하는데 이게 부상이 이거 너무 심해서요. 맞습니다. 아,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게시판에 사람들이 이거 시즌 아웃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시즌 맞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최대 5개월 정도 제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5개월이니까요. 이게 회복 속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뼈 골절된 이제 선수들을 많이 봤었는데, 뭐 병원에서는 최대한 일단 선수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적게 얘기를 해요. 좀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는데 더 걸린 선수도 있고, 정말 그 5개월, 6개월 안에 회복 속도가 빨라서 복귀하는 선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상 장면을 봤는데 되게 심해가지고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는 팀의 에이스가 너무 큰 부상을 당했기 그렇죠. 때문에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이 반칙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 노이어 골키퍼라든가 몇몇 선수들이 역시 이제 돈나루마 골키퍼라든가 이 파리 생제르맹을 비판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돈나루마 골키퍼의 표정을 봤을 때는 의도한 장면은 건 아니었던 것 아니었어요. 같아요. 네. 바로 그 장면 보고 바로 이렇게 얼굴을 감싸진 장면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도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파리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특히 그 산미들 있잖아요. 산미들 뭐 비티냐, 네베스, 그 다음에 잠시만요. 파비안 루이스. 네, 파비안 루이스까지. 와, 그 세 선수가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풀어내고 중원에서 그런 플레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저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저도 축구 선수 출신이었고 미드필더 자리를 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에 더 한 수 위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플레이할 때. 그래서 정말 산미들 왜 지난 시즌 트래블을 한 팀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비티냐 선수가 볼을 잡아주고 연결해주는 움직임, 파비안 루이스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마무리, 그래서 이 산미들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파리 볼 때마다 좌우 풀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누누 멘데스하고 하키미하고는 와, 얘네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두 번째 골 장면. 거기서 이제 하키미 선수가 사실은 세 명한테 둘러싸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 장면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어차피 이기고 있고, 그리고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안전하게 전 볼 그냥 등지면서 이제 파울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뭐 맞춰서 토트넘 뭐 밖에 내보내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감 있게 세 명 돌파해서 내주고 마무리까지 짓는 장면을 보고 진짜 대단하다,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는 뭐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지만은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 보면서도 완성된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스트 11 봤을 때 약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각 포지션마다 정말 다 골고루 자기 몫은 다 100%에서 120%다 해준 느낌일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파리 볼 때마다 마르키니오스가 실수를 좀 범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파초가 빌드업에서의 좀 문제, 네. 요거만 빼면 다 완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파초가 퇴장을 당해서 네,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이 4강전에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 다음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 경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 경기는 잘 못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거 또영주 TV에서 라이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잤어요. 내가 그렇구나. 그게 요즘에 체력이 못 버텨. 그래서 4시 반까지 버티다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봤거든요. 돌려봤는데 와, 사비 알론소 감독 진짜 대단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는 포백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발베르데가 내려가면서 파이브백으로 바뀌는 모습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거기다 추아메니가 그전 경기에서는
3백의 중심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끔 위로 올라와서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경기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중앙 미드필더 같은 플레이를 또 펼쳐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레알 마드리드 경기 많이 보면서 느낀 거는 주 공격 루트가 왼쪽이라고 생각해요. 비니시우스도 저도 그렇게 그렇고 생각합니다. 음바페도 네. 그렇고 그런데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주 공격 루트는 왼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오른쪽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 쪽으로 주드 벨링엄이 빠져 들어가면서 발베르데랑 연동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발베르데가 빠져 들어가면서 주드 벨링엄이랑 연동했을 때 오른쪽에서 훨씬 더 위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전 보면서 비니시우스의 솔로 플레이의 왼쪽을 맡기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 경기에서는 프란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왼쪽 공격의 파괴력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 제가 느끼기에는 알히랄전만 좀 아쉬웠고 뭐 그 경기가 첫 경기니까. 첫 경기였죠, 사실. 근데 그 다음 경기는 한 명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3백 쓰면서 무실점 2경기 그리고 이번에 그렇죠. 4백 쓰면서 또다시 뭐 승리를 거두는 모습 물론 이제 도르트문트가 2골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도르트문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막판에 골이 터졌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디나이선의 그 어처구니 없는 반칙. 네, 그리고 퇴장을 또 네, 퇴장당했어요. 네. 그래서 피케 내주면서 퇴장당해서 디나이선도 못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양 팀 두 선수 이제 주축 수비수들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펼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스페인 언론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파리하고 레알은 상황이 비슷하다. 그렇죠. 센터백 한 명이 다 징계로 못 나오고 그리고 간판 공격수가 부상해서 갓 돌아왔다. 그렇죠. 덴벨레, 음바페.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덴벨레, 음바페 모두 경기들에서 골을 넣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왔다는 걸 또 알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맞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추억님 그럼 바르셀로나는 이기기 힘든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니코까지는 참았어. 네, 붙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붙어봐야 하는 거죠. 응튜브 결론이 뭐예요? 이강인은 어디, 김민재는 어디? 아직 이강인, 김민재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강인 중국 얘기가 위에 떴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한 두 경기,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 경기. 파리는 바이에른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레알은 도르트문트에게 3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경기는 프레미네시가 알히랄에게 2대 1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팔메이라스가 첼시에게 1대 2로 패배했죠. 네. 그리고 첼시가 2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미넨시, 첼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가 4강에 진출을 했고요. 7월 9일 수요일 새벽 4시에 플레미넨시하고 첼시가 붙는데 첼시가 지금 우승 확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력도 좋아요. 경기력 좋죠. 저 첼시 경기 봤었었는데 경기력 좋았고요. 저도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네. 근데 플레미넨시가 은근히 각 대륙에 있는 네. 팀들을 꺾고 올라오고 있어. 프루미네시가 굉장히 제가 직접 경기를 막 엄청 찾아본 건 아닌데 기사로 봤을 때는 그래도 브라질 그 나온 팀들 중에는 굉장히 공수 밸런스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플레미넨시하고 첼시 경기 재밌을 것 같고 또 이 국내 축구 팬들은 파리하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 많이 보겠죠. 네. 음바페 더비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음바페가 파리에 대한 지금 감정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네. 좀 소송도 걸려 있을걸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붙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1순위가 첼시이고 2순위가 파리고 3순위가 레알이고 4순위가 플레미넨시로 알고 있어요.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우승 가능성.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지금 4강에 올라갔으면 다 우승 노리겠죠. 그렇죠. 네. 네. 제가 갑자기 말하다가 딱 멈췄네요. 네. 클럽 월드컵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리케도 사비도 1차 실험대다. 네.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사비 알론소 감독이 붙으니까 이게 진정한 실험대다. 이런 이야기 같고요. 네. 한호준 위원님, 영주형 동생들한테는 너그럽고 약합니다. 말 끊고 멘트 하시고 싶을 때 하세요. 맞습니다. 네, 막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그럽진 않아. 난 날카로운 사람이야. 스치면 베요. 카리스마 네. 있으시죠? 그렇게 봐주면 고맙죠. 네. 카리스마 진짜 나랑 안 어울린다. 네. 그루그님께서 크크크 웃고 있고, 네, 8강은 미넨이군요. 네, 바이에른 미넨이 8강에서 멈췄습니다. 네, 저는 바이에른 미넨 경기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이 팀은 전술적으로 라인을 올린다. 그러면은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센터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타가 빠른 유형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바이에른 미넨 공격력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네. 그 경기를 보면서 막 미넨이 막 밀렸다 이런 느낌 전혀 못 받았거든요. 네, 네. 좌우 측면에 올리세랑 코만은 그렇죠. 코만 충분히 잘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제 퇴장을 좀 늦은 시간에 당하긴 했지만 무시할라가 있었다면 이거 더 제가 봤을 때는 몰랐었을 것 같아요. 네. 치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무시할라가 전반전에 잘했어요. 부상당이 빠지기 전까지 굉장히 이 10번 자리에서 뭐 침투하는 움직임도 좋았었고 볼을 받고 연기하는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매끄럽고 잘했었는데 정말 무시할라가 있었으면은 정말 기회 찬스 한 번 정도 계속 만들지 않았을까 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황호성님께서 광명 꿀주먹 송영주 하는데 옛날 얘기야. 내가 오늘 명섭이 이렇게 쳤거든. 명섭이 이렇게 쳤는데 쳐다를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명섭아 하니까 형 쳤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안 난 거야. 지금 거의 깃털 주먹이죠. 네, 물주먹입니다. 물주먹. 네, 저 형 바람만 스쳐도 긁힘 맞습니다. 요즘에 나이가 들고 나서 자주 긁혀요. 네, 뭔 얘기만 하면 긁혀. 그러세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 한호진님은 아직 뭐 30살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너무 긁히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메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축구 팬들의 관심은 역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적설에 집중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네. 지금 뭐 손흥민 선수는 또 미국 LAFC랑 좀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역시 또 제일 핫한 선수들이 이강인,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좀 이적설로 좀 얘기가 활발한데 이강인 선수는 지금 뭐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뭐 AC 밀란 그 리버풀 아스날이죠. 네, 아스날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나폴리와 지금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이 이강 구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나폴리 쪽에 좀 이적을 가게 된다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요. 아니 나폴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요? 그러니까 이 감독 성향을 좀 봤을 때 콘테 감독이라서? 네, 콘테 감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라스너 감독이잖아요. 시 네, 팰리스는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중계도 한 경기를 들어갔었었고 그때 이제 좀 글라스너 감독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글라스너 감독은 주로 이제 2선 자원들 있잖아요. 양쪽 윙 이제 3-4-3을 쓰는데 이 양쪽 두 명의 선수들을 굉장히 뭐 피지컬 좋고 빠르고 돌파력 있고 스피드를 있는 선수들을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에제 선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르 선수도 그렇고 이 두 선수 모두 다 돌파력도 있고 특히 에제 선수는 뭐 피지컬도 좋고 그다음에 활동량 많고 이런 선수를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선수를 배치하는 선수들을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가면은 팰리스 측면에 어울리느냐? 어울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뭐 기사 봤는데 근데 굉장히 크리스탈 팰리스 쪽에서 이강인 선수를 뭐 핵심 선수로 쓸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감독 스타일 성향으로 봤을 때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나폴리로 조금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기하네. 지금 그 한우준 위원님은 그러니까 팰리스하고 나폴리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을 하고 분석을 하신 거야.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보통 나폴리가 어울려요. 그럼 나폴리에 여기가 어울려 이렇게 설명하는데 네. 한우준 위원님은 반대로 시팰리스에 안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좀 신기하긴 하고요. 자, 추억님 바르셀로나 방안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되고요. 그리고 추억님, 손흥민 바르셀로나는 관심 없나요? 아직까지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강인은 여름에 떠날 것 같죠? 네, 떠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당장 내년에 월드컵, 중미 월드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표팀 이제 감독, 코칭 스태프께서 이건 너 좋은데 잘하고 있는데 근데 경기 출전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좀 그런 기사가 있었었고 그걸 이강인 선수도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출전 시간을 받아야 자신감도 올라오고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감도 올라오고 경기력 측면에도 올라와서 월드컵 때 더욱더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출전 시간이 좀 많은데 보장이 되는 대로 이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파리 칭찬도 했지만은 파리가 공격 쪽에도 자리가 없고 그렇죠. 미드필드에도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공격 쪽 얘기하면은 뭐 덴벨레, 흐비차, 바르콜라 두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뭐 바르콜라가 나오든 두에가 나오든 한 명은 백업이란 얘기니까 공격 쪽에서 백업으로 쓴다고 쳤을 때 측면 쪽에서 썼을 때 옵션 1이 아니에요. 맞아요. 옵션에서도 밀려요. 그리고 미드필드는 뭐 이강인 선수가 나오려면은 역시 얘기한 대로 이 미드필더 3미들뿐만이 아니라 자이르 에메리도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미드필더로서도 옵션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강인 선수가 이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뭐 골을 넣긴 했지만 그렇죠. 네, 출전 시간이 부족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이적을 생각한다는 게 중론 같고요. 여기다가 파리가 지금 최소 3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하면 이강인을 이적시킬 용의가 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언론의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파리도 진짜 장사 2년 전에 마요르카에서 2,200만 유로에 영입하지 않았니? 맞습니다. 지금 네. 2년 동안 잘 써놓고 지금 800만 유로 더 땡기는 거야? 장사 잘하네. 네. 그렇죠. 그동안 장사 참 못했었는데. 네, 여하튼 최소 3천만 유로만 주면 이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신 대로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나폴리하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나폴리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콘테 감독이 일단 미드필더 지역에서 좀 봤을 때는 제가 나폴리 중계를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난 시즌에 나폴리 야, 중계를 이거 많이 들었었는데 너무 개인적인 성향으로 나폴리를 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콘테 감독이 미드필더 지역에서 이제 좀 패싱으로 좀 빠른 반대 전환과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공격 지역으로 다이렉트한 그런 패스를 그런 공격 전개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또 이제 가장 잘하는 부분이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풀어 나온 다음에 그 왼발로 넣어준 키패스가 굉장히 장점인 선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침투 그리고 또 맥토미니 선수가 또 침투 플레이 잘하고 그런 선수들에게 이제 이강인 선수 좀 연결을 해준다면은 이제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콘테 감독이 좀 원하는 그런 유형의 미드필더가 이강인 선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좀 나폴리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나폴리도 자리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맞아요. 네, 케빈 데브라이너 영입했잖아요. 네. 그럼 메짤라 자리에 맥토미니하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안기사라든가 로보트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안기사도 재계약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앙 쪽 미드필더 자리는 없다고 봤을 때 측면 쪽에 가능한가? 근데 왼쪽에 노아랑이 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저 정리를 어제 이렇게 좀 잘 했었었는데 네. 갑자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네. 노아람 선수 히어로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미드필더 지역에서 이제 쓸지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를 가게 되는 미드필더 지역을 쓸지 아니면은 윙 포지션을 쓸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만약에 윙 자리에 쓴다면은 오른쪽에는 폴리타노 선수가 거의 붙박이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왼쪽 네레스 이제 흐비차 선수가 나가고 그 자리를 지난 시즌에 거의 후반기부터는 네레스 선수가 많이 뛰었는데 사실 네레스 선수가 흐비차의 공백을 100% 메웠다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부상도 있었잖아요. 부상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흐비차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흐비차가 너무 잘했지. 네, 그래서 이제 흐비차 대체로 이제 왼쪽 이강인 선수를 세우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히어리그를 떴더라고요. 노아랑 선수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은 주전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폴리 측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영입을 할 때 너 정말 널 쓸 거다. 100% 주전 확보. 이거 아닌 이상은 좀 이강인 선수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저는 이제 나폴리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냥 콘테 감독과 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넣었던 거고요. 지금 네. 한우준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라이브가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이 얘기하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발언이야.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아니, 가면 저는 네 나폴리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맥토미니는 세리아 최고의 선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 너무 잘 썼으니까. 그리고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이니까. 네. 당연히 한 자리 쓸 것이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이름값이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케빈 데브라이너 분명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기사라든가 로보트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라인에 노아랑이 오면 왼쪽도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노아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네덜란드 리그에서 벨기에 리그에서 매우 잘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능력 갖고 있고요. 좋죠. 그리고 크로스도 정확한 편이고 침투 능력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아랑이 온다면 노아랑을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오른쪽 측면에서 폴리타노하고 이강인이 경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폴리타노 선수가 못한 건 아니고 잘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인테리 시절에 폴리타노가 많이 기억이 나서 인테리 좀 단순한 면이 있거든요. 플레이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스피드라든가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강인이 우위에 있다고 보긴 드리블은 우위에 있겠구나. 네. 스피드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오른쪽 라인에서 이강인 선수가 폴리타노하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나폴리로 가면 경쟁은 피할 수 없다예요.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죠. 네, 어디 가든 그러니까 위치가 뭐 중앙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그렇죠. 가든 왼쪽으로 가든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콘테 감독이 약간 선입견이 있는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첫인상이 안 좋으면 안 안 써요. 써요. 맞습니다. 그 멤버 베스트 라인업 그대로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강인 선수를 3천만 유로에 영입을 했는데 초반 한 10경기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면 그럼 또 안 쓸 수도 있어요, 이 감독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로 가는 것은 위험 부담은 분명히 있다. 물론 이번에 이제 김민재 만나서 나폴리 어때 하고 물어보긴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있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미안한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폴리라는 클럽이 갖고 있는 이탈리아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단 이름에서의 무게감은 나폴리가 더 높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도 FA컵 우승하면서 유로파리그에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에제가 이제 떠날 것 같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에제가 떠난다는 건 에이스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글라스너 감독도 공격 쪽을 재편해야 돼요. 그렇죠. 보강해야죠. 네, 그런데 이강인을 영입할 때 출전 보장과 팀의 핵심 역할을 보장하겠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강인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히려 뛰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할 겁니다. 이강인 선수의 템포가 프리미어 리그에 어울리느냐. 저도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네. 부분이긴 했고요. 그런데 뭐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많은 에이전트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제의 오잖아요. 그걸 우선순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프리미어 리그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고 있고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 갔을 때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빅클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이 이적료를 제대로 챙겨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강인 에이전트도 프리미어 리그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제의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두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나폴리 크리스탈 팰리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지금 정영원님께서 100% 2명 다 잔류했고,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잔류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송펠레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거 잔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강인 선수는 떠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파리도 3천만 유로 내보낼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이강인 선수의 의지가 강하다면 2,500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좀 더 네. 낮춰서. 네, 2,500만에서 3,000만 사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 사항은 좀 봐야 되겠고 이강인 선수가 한 시즌 남아도 자리가 너무 없어. 맞아요. 뛸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여름에 나갈 것 같은데 나폴리로 갈지
크리스탈 팰리스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강인 선수도 프리미어 리그는 눈여겨보지 않을까. 그게 아마 1순위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프리미어 네. 리그 쪽으로. 이와 동시에 이제 김민재 선수 이적설도 있어요. 네, 김민재 선수도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사실 난 김민재 선수 이야기하기가 싫은 게 노력은 노력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요. 부상도 네, 있고 부상도 있고. 그런데 평가는 제대로 완전 평가를 받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피파 클럽 월드컵 김민재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걔네 수비 어땠어? 무너졌어. 이건 김민재랑 상관없는 거야. 콤파니 감독이 수비 전술을 생각해 보라고. 위로 올리잖아 라인을. 그러니까 요나단타나 우파메카노나 이거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민재가 그러니까 지금 발목 부상을 안고 근 7개월을 뛰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그 아킬레스 건염이었잖아요. 아킬레스 건염. 근데 아킬레스 건염이 저도 이제 선수 시절에 아킬레스 건염 부상이 있었었는데 되게 뛰기 힘듭니다. 정말 이게 신발 신을 때마다도 아프고요. 걸을 때마다도 아픈데 그걸 버티고 정말 7개월을 심지어 그냥 뭐 아마추어 축구, 조기 축구 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유럽 빅리그 정말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거를 7개월 동안 이제 뛴다는 게 리그만 뛴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때도 뛰었었고 챔피언스 리그 뛰었고 대표팀 있으면 대표팀 경기도 뛰었고 이 경기를 그렇게 많이 뛴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공식 43경기 뛰었어요. 맞아요. 43경기에 3골. 네. 또 골까지 넣었어요. 또 물론 뭐 이때는 뭐 그렇게 뭐 부상의 악화가 되기 전이라고 뭐 가정을 하고 어쨌든 43경기를 이 부상을 안고 거의 뛰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네. 이거는 구단도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지금 가슴이 그렇죠. 아파요. 네, 그렇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강인이 주전에서 밀린 거 이해됩니다. 왜냐면 기존 멤버가 너무 좋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주전에서 밀린 거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강인이 여름에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실점과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도 중요 경기 실점과 맞아요, 연결되는 맞아요. 장면이 있었어요. 네, 대어 네. 클래시커라든가 뭐 챔피언스리그 뭐 네. 인테르전도 뭐 네, 그랬었고, 내알전도 네, 그전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 경기에서 실점과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점,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김민재 없으면 더 많이 실점했을 거라는 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아까 어떤 분이 요나탄은 빠른 선수가 아니라고. 요나타 빠른 선수가 아닙니다. 빌드업에 능하고 데이마크 리더십도 능력을 갖고 있어도 발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랑 연결됐을 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바르셀로나 수비에 요나탄은 분명히 빌드업이라든가 연계 플레이에서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근데 한지 플레이기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 커버를 요나탄에게 맡긴다? 이거 불안하다. 근데 지금 콤파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콤파니 굉장히 높게 올려서 공격적으로 하는 전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독일 내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주급이 엄청 높대요. 주급.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급 문제도 크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네, 김신영님께서 민재 선수를 밀렸다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부상 끝물이라 완쾌까지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피파클럽 월드컵 봤더니 수비가 안 좋으니 김민재가 돌아와서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에베르 단장이 맞아요. 피파클럽 끝나고 매각할 수 있다. 네,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2023년 나폴리에서 영입할 때 5천만 유로에 이 정도를 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매각시킨다면은 약 3,500만 유로 네. 그 정도에 매각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뭐 리버풀이나 맨유나 이런 클럽하고 그렇죠. 연결은 됐지만 아직까지 제의는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넨한테 공식적인 김민재 선수에 대한 오퍼는 아직 안 왔다고 네,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여기다가 제 느낌은 바이에른 뮌헨이 어차피 주전으로 우파메카노하고 요나단 타를 쓸 거면 김민재가 백업이다. 근데 백업의 주급이 너무 세죠. 네. 그러면 정리하자. 그리고 이제 김민재가 뭐 큰 경기에서 실수도 있었으니 이런 여론이 조성되면서 그냥 보내자.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재 입장에서 이적을 단행할 때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두 시즌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부상도 그렇죠. 있고 부상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프리미어리그 클럽하고 연결한다 할지라도 이 주공 문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죽음 문제가 너무 세서 그게 좀 타 팀들이 이제 협상을 할 때 좀 그게 걸린다고 저도 기사에서 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주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김민재 선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급 엄청 높게 받는 축구 선수들이 그냥 눌러 앉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잘하는 웅씨, 웅티티라고. 웅씨. 네, 그냥 주급 많이 받으니까 눌러 앉은 적이 있거든요. 경기 안 나가도 안 뛰어도 네. 뭐 이렇게 물론 김민재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급한 거는 바이언 쪽이라는 거죠. 김민재가 아니라. 네. 그래서 김민재도 여유를 갖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다만 김민재 선수 스타일상 주전에서 밀린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없었을 것 같고 항상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선발로 뛸 수 있는 팀으로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이랑 뭔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뉴캐슬? 합니다. 네, 뉴캐슬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왜냐면은 뉴캐슬도 굉장히 압박을 라인을 높게 올리는 팀인데 사실 램번 이런 선수들이 막 스피드가 엄청 막 좋은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네, 물론 스피드가 완전 느리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더 빠르고 그래서 실점할 때 보면 뉴캐슬이 뒷공간 패스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실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뉴캐슬이랑 아스톤빌라 경기도 했었었는데 중계를 그 중계 때 실점했을 때도 봤을 때 뒷공간 패스 들어가서 그 뒷공간 침투한 선수를 놓쳐서 실점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쓴다면은 뽀백 라인을 쓴다면은 좀 뉴캐슬을 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걸 충분히 잘 뒷공간 커버해주면서 잘 막을 것 같다.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김민재는 프리미어리그 가면은 평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김민재의 스피드라든가 아니면 피지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가면은 더 높은 평가를 들을 것 같고 지금 댓글 보면은 그렇츠님께서 뉴캐슬, 한국의 퍼스님께서 맨유요. 그리고 맨유. HS 킴님께서 뉴캐슬, 성이름님께서 리버풀, 그리고 총총님께서 민재 바르셀로나 또는 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김민재의 퀄리티가 이게 소위 얘기해서 높은 클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김민재가 뭐 최근 부상을 안고 뛰면서 평가가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탈리아 챔피언이었고 독일 챔피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김민재 영입하려면 그래도 이름값 있는 명문 구단들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건강하게 뛴다면 그렇죠. 건강한 김민재는 제 역할을 할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파리 같은 팀 가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파리, 그래서 파리 가서 그냥 그 마르키니오스 밀어내자. 밀어내고. 네. 그냥 한번 붙어보자. 화초 김민재. 화초 김민재. 그냥 피지컬 쩌는 두 네, 명이. 그렇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반다이크 김민재 라인. 네, 킹북님 안녕하세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적설은 나오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저희가 뭐 이강인 이적설, 김민재 이적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번 여름에 둘 다 떠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나는 손흥민은 모르겠다. 저 진짜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는 진짜 뭐 사우디도 그렇고 뭐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흥민 선수 좀 남으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강인, 김민재는 상황상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지금 상황이 떠나는 분위기야. 그리고 김민재보다는 이강인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떠나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김민재는 그래봤자 요나단 타 뛰는 거 봤더니 내가 잘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내가 발목만 돌아오면 그냥 너무 잘 낀다. 맞아요. 내가 발목만 돌아오면 쟤는 그냥 벤치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이강인은 떠날 가능성이 높고 김민재는 반반인데 손흥민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개인적인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적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서 남아도 이상하지 않고 상황을 봤을 때 떠나도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않고 맞아요, 맞아요. 그 사우디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 독일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 아, 그렇네요. 미국으로 가도 미국 이상하지 가도 않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손흥민의 미래는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 네, 아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좀 말씀 아까 해주셨다시피 충성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토트넘에 대한 그래서 아마 뭐 좀 그런 얘기 봤거든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제 좀 라인을 베스트 라인업을 이제 젊은 선수들로 꾸린다. 그리고 뭐 주장도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정말 이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남을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도 있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아, 박수 칠 때 떠나라. 우승 트로피 들고 레전드로 남고 떠난다. 떠나는 것도 그림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손흥민의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성 이름님께서 김민재가 남는다고 했는데 미넨에서 팔아버리려고 하는데 남는 건 아니다.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남아서 주급 쪽쪽 빨고 그 주전 경쟁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에베르 단장 사과하게 만들어야 돼. 아임소리 만들어놔야 돼. 아니 근데 사실 저도 그 PSG랑 하는 거 8강 경기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솔직히 요나단 타워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요나단 타가 김민재를 밀어낸다고?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는데 전 김민재 선수가 저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충분히 주전 경쟁도 할 만하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김민재도 뭐 분위기상 떠나는 분위기긴 한데 단장이 네, 지금 그렇죠. 이적시킨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떠난 분위기긴 한데 뭐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제 미넨 인사 팀들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는다고 저 기사를 봐가지고 아마 좀 그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김민재를 남겨야 된다. 아니다. 뭐 이제 하고 이제 사실은 김민재 선수 이제 그 팔고 난 자금으로 그 벤피카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 그 토마스 아라우즈 이 선수를 좀 데리고 와서 좀 미래에 대한 그것도 키운다. 성장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의견 좀 반반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이적시키려는 그 선택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무시할라 빈자리부터 메워야 되는 아 맞습니다. 네. 지금 무시할라 젤이 누구 영입할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그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저 자리를 메울지 지금 왼쪽 윙어도 없고요. 네, 산에 나가가지고 바이언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어. 맞아요. 바이언 팬들 지금 마음 상하게 엄청 이게 비판이 많더라고요. 아니, 제가 봤는데 니코한테 까이고 레앙한테 까이고 맞아요. 지금 루이스 디아스 지금 누리고 있는데 리버풀이 루이스 디아스 관련해서는 바르셀로나 까고 바이언도 까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왼쪽 윙 구해야 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맞아요. 지금 무시할라 빈자리도 메워야 되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언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 나쁜 여름이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파 클럽 월드컵 이게 물론 이제 돈을 많이 주긴 했지만 그렇죠. 무시할라를 잃었다면 이건 엄청난 엄청난 손실이죠. 사실 저는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을 보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시즌 들어가기 전에 쇼케이스 무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대륙들의 팀들의 쇼케이스 무대를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근데 지난 시즌 이제 돌이켜 보면은 뭐 정말 리그, 컵 대회 그리고 뭐 유럽 팀들 기준 하에서 유럽 대항전도 나간 팀들 많았고 그리고 뭐 대표팀 경기 갔다 온 선수 많았고 많은 경기수를 치르는데 또 클럽 월드컵을 뛰면서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부상을 당한다? 그러면 뭐 그건 선수 본인들한테도 손해고 정말 그 팀적으로 너무나 손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웠는데 바로 딱 경기 봤을 때 무샬라 선수가 그렇게 큰 부상 당하면서 제가 우려했던 그 상황이 딱 생겼습니다. 네. 무시할라 얘기할 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밑에 총총님께서 그래도 미넨이 우리보다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니코 관련한 얘기 같아요. 네. 저분이 바르셀로나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형님 바르셀로나에 흥민이 밀어옵니다. 레시포드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주의 기운이 레시포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 이건 뭐 이 기운을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를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지금 잠시나마 이강인과 김민재의 상황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떠날지 남을지 물론 이제 두 선수 모두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만 갖고 지켜보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로 갈지 결정이 나면 또 나폴리로 가게 되면은 한우준 위원님이 나폴리 또 전문이니까 나폴리에 대해서 쫙 설명할 수가 네, 있고 네, 네. 리버풀로 가게 된다면은 뭐 이명철이가 알아서 설명을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이 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영 좀 마칠 시간인데 지금 7시 50분입니다, 여러분. 10분 후면은 동아시아컵이 펼쳐집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팀 일정 보니까 네. 중국, 홍콩, 일본을 상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일부러 한일전은 맨 끝에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 홍콩은 8시에 하고 음. 일본전은 약간 더 빠르게 7시 하더라고요. 7시 15분이었 7시였던 거. 7시 25분. 네, 맞아요. 되게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팀에서 눈여겨볼 선수가 누가 있느냐? 네. 저는 이제 물론 뭐 나상호 선수도 이제 대표팀 2년 만에 복귀를 했고 뭐 전진우 선수 대신에 이번에 갑자기 이제 좀 어지러움 좀 호소해서 정성호 선수도 뭐 대표팀 합류하고 뭐 이동경 선수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새로 발탁한 선수 중에 강상윤 선수. 전북에서 지금 뛰고 있는 강상윤 선수가 잘하죠. 너무 잘하더라고요. 중원에서 저는 되게 이 선수가 놀라운 게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대범하게 플레이를 하고요. 볼 받는 그 포지셔닝이라고 할까요? 볼 받는 포지셔닝도 굉장히 그 수비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미드필더 지역에서 볼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사실 그 어린 선수가 그 프로 무대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를 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 가져가는 거 보고 와, 이 선수는 조금만 더 프로에서 경험을 쌓고 하면 충분히 대표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경기를 뛰게 된다라면 좀 강상윤 선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진우 선수가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죠. 맞습니다. 개인 컨디션 문제 때문에 제외가 되면서 정성원 선수가 대신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표팀 명단에 변화가 있고요. 사실 이번 대표팀에서 전진우가 가장 기대되긴 했었는데 전진우 선수가 아쉽게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는 이호재 선수 눈여겨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호재 선수 좋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전방에서 피지컬 되고 공간 만들어주고 죽여주는 스트라이커가 이제 주민규였거든요. 근데 주민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호재 선수가 대표팀에서 어떤 활약을 해줄까? 그래서 이호재 선수가 만약에 동아시안컵에서 잘한다면은 계속해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 부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호재 선수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궁금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높아졌고요. 물론 중국, 홍콩 상대로 이기겠죠? 전력에서 저도 이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선 그런 얘기 있어요. 야, 한국 1군 아니래. 일본 1군 아니래. 해보자. 해보자. 우리가 이긴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중국 유튜버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던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홍콩 잡겠죠. 만약에 중국전에서 삐끗하면 이거 난리 납니다. 공안증 이거 되게 난리 납니다. 근데 이제 한일전은 좀 전에 뭐 현민이가 일본 4군 나왔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일본 대표팀이 참 묘한 게 최근에 뭐 전설의 일본 대표팀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라인업이 바뀐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뭐 2군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나온대로 경기력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일전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아시아컵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수비력을 테스트하고 수비력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중국과 한국 이거 스코어 잠깐 예상하고 끝냅시다. 네, 저는 그래도 깔끔하게 2대0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국 2대0? 네, 한국 2대0으로. 중국 말고 한국 2대0입니다. 한국 2대0.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한국 1대0 보겠습니다. 한국 1대0. 그래 첫 경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거긴 해서. 네, 한국 1대0 보겠습니다. 네. 아, 3대0, 3대0. 다시 가겠습니다. 한국 3대0 보겠습니다. 이게 3골 넣는다고 하네, 다들. 실점 나온다? 그럴 수도 있죠. 실점 나온다고? 한국 3대1 보겠습니다. 계속 바뀌시네요. 네, 남자의 마음은 갈 때죠? 네. 네, 저는 2대0 그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중국전 부상 없이 잘 그럼요. 치르길 바라겠습니다. 꼭 네. 중국전 치르고 나면 다쳐요. 다치는 선수가 나와서 그래서 중국전 부상 없이 경기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태태 형님 줏대가 없으십니다. 나 줏대 없어. 줏대가 뭐야? 나 줏대 집 나갔어. 줏대 평식이가 갖고 나갔어. 줏대 뭐야? 네. 여하튼 오늘 한우준 위원님과 나라 영주 처음 같이 했는데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한테 제 입장에서는 정말 해설계 정말 대선배님이신데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원투펀치에서 뭐 지현이 형이나 준이 형이랑 같이 안 해봤어요? 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 네. 내일 장지현 해설위원의 찬스조라는 라이브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장지현 해설위원 찬스조 라이브 혼자예요? 네, 내일 데뷔. 혼자? 네, 그럼 축구장이랑 뭔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이제 채널을 이제 새 채널로 코너명을 바꿔서 좀 더 색다르게. 색다르게 한다고? 조금 더 독특하게? 그렇구나. 근데 언제 기회가 되면 장지현 해설위원, 한준희 해설위원과 같이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계속 이제 위원님과 함께 방송할 텐데 조금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재밌네요. 네, 굉장히 재밌고 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첫 방송이니까 약간 덜커덩거리고 티키타카 잘 안 됐는데 다음 주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티키타카 되고 호흡이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댓글 내려주세요. 지금 슈퍼챗 쏴주셨는데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누구처럼 간다 하고 10년 재계약하고 뒤통수 치는 우리 선수들 아니니 이적 잘해서 계속 뛰길 바래요. 그렇죠. 호랑 말코 같은 그런 녀석들하고는 다르죠. 네, 추억님 감사합니다. 근데 1대0으로 끝나면 가능성이 있어. 내가 송패내기 때문에 1대0에서 3대1로 바꿨는데 이거 1대0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첫 경기가 진짜 제일 어려운 거고, 그리고 대표팀 딱 소집하면은 단기간에 호흡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거여가지고 1대0으로 끝날 가능성 저도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통수, 수발 이런 얘기 하는데 나랑 같이 방송한다고 해서 한호준 위원이 수발 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리고 한호준 위원님 통수 치고 되지 않죠? 아닙니다. 네, 호랑말코 같은 놈하고 다릅니다. 네, 아닙니다. 네, 한국하고 중국전은 입중계를 하지 않으니까요. 네,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라 영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에 장지현 해설위원의 찬스조! 네, 찬스조 시간이 있으니까요. 꼭 라이브 신청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이제 한우준의 히든 플레이어 또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 또 월요일 7시에 라라 영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